그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되면서 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전락이 됐다. 아니 이제 첫 번째는 네. 일단은 2008년도에 용역업체로 보내버린 겁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예. 그 요금 수납하는 그분들이죠. 요금 수납원들 예. 6,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을 용역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용역이 줄 일이 아니고 계속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용역에 맡기면 뭐 2년에 한 번씩 잘린다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정규직으로 올레다로 해달라고 하면서 도로공사가 직접 채용하는 게 맞다고 2013년도에 이분들 중에 한 368명이 소송을 냅니다. 네. 근데 그 소송 이름이 좀 어렵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민들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나 여기 그러니까 도로공사 근로자다. 예, 그죠? 그런 거죠. 그거 확인 좀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1, 2심에서 모두 이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노동자 맞다. 진 적이 없군요. 예, 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제 기념일 판결이 나온 건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도로공사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규직으로 채용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로공사 반응이 소송한 368명한테만 적용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이제 해고된 분이 1,500명이 있잖아요. 이제 6,500명 중에서 5,000명은 자회사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 사실상 유도를 한 거죠. 강요한 거고. 예. 나머지 1,500명은 무슨 소리냐. 1, 2심에서 우리가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네. 공기업이 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자회사를 노동자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와 자회사의 차이가 뭐냐. 네. 똑같이 우리는 고용이 불안하고 법원 판결이 치지 맞지 않으니까 직접 고용해달라고 1,500명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이분들을 해고를 해버립니다. 도로공사에서. 올해 7월 1일이요? 예.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방송 소개한 게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떼약볕, 폭염, 태풍, 장맛비인데도 그 톨게이트 우리 성남 가다 보면 있잖아요. 예, 서울 요금소. 서울 톨게이트. 예. 거기 위에 캐노피에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요금소 위에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간 거죠. 40여 명은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1,400명 정도는 도로공사 건물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10년, 20년, 30년 항상 그 수납 업무를 하신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이모님이나 아주머님이나 부르는 여성 노동자들이세요. 고령에. 근데 처음으로 집회나 농성이나 이런 파업을 해보신 겁니다. 근데 오죽하마셨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아니 분명히 법원에서도 정규직 직원이라 우리도 처음에 도로공사로 들어왔었고 근데 갑자기 용역회사로 신분 바꿔놓고 자회사 또 가라니까 거부했던 거죠. 근데 법원 판결의 근거가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 정리를 하면은 자 법원 판결이 나서 이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제 직접 고용을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채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근거 그러니까 용역업체로 보냈으면은 용역업체 소속일 텐데 법원은 왜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본 거예요? 자, 용역에는 이제 크게 우리는 막 외주, 용역, 하청 이런 거 파견 다 도급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을 파견 다 외주를 줬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못된 꼼수를 부린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딴 데다가 넘겨버리고 거기서 파견받는 형식인데 소속을 바꿔준 거죠. 용역. 근데 이 파견과 도급은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 용역이 있고 도급 용역이 있는데 파견이 이런 거예요. 제가 김경래 사장님한테 그 책 한 권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파견회사에. 김경래 사장이 고용하신 노동자예요. 저한테 보내요. 일은 제가 시켜요 다. 이게 파견입니다. 근데 파견하면 사장이 2명이 되죠. 그러네요. 고용한 사장님 김경래 사장님 있고 일 시키는 안진걸 사장님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용이 불안하고 또 눈치가 보이고 여러 가지 고용 조건이 열악해지는 거잖아요. 또 파견하게 되면 파견 수수료를 떼먹잖아요. 내가 그냥 직고용됐으면 200만 원 받을 것을 김경래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만 원 정도 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력 파견업체 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은 파견법에 한 30여 개 업종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 직접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 업종이라든지 또 여기 요금 수납 업무 같은 거 그러니까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요금 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에요. 근데 도로공사는 자기들은 파견을 받은 게 아니고 도급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급은 뭐냐면 자 사장님한테 제가 김경래 사장님한테 제가 책을 하나 맡겼잖아요. 그러면 김경래 사장님 저한테 책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내가 알아서 책을 만들어서 그 노동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도급인 거예요. 완전히 일을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래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한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할 말도 없어요. 해소도 안 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파견하고 그 차이. 근데 이 도로공사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도급 용역인 모양새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요금 수납 업무를 도급을 줬다. 넘기겠다, 넘긴다. 우린 근로자 파견 받은 게 아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 출퇴근 관리하죠, 일 다 시키죠. 실제 일은 안진걸 사장, 도로공사 사장이 일을 다 시킨 겁니다. 거기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옛날 그대로 한 거예요. 또 직원들은 사실 옛날 도로공사 정규 직원이었으니까 사장만 영역업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스스로 그분들이 떼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한 거다. 근데 이 요금 수납 업무는 근로자 파견 허용되어 있지 않는 업종이다. 불법 파견이 그러니까 되는 불법 거네요. 파견이고 아하. 도급을 이장한 거다. 위장 도급 예, 불법 이것은 파견. 불법 파견 이장 도급 우리 시청자들 많이 성취 만들어. 왜냐하면 이건 이미 현대자동차 판결에서도 왼쪽 바퀴는 정규직 만들고 오른쪽 바퀴는 예를 들면 사내하청 유장 도급을 준 거예요. 근데 일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다 시켜요. 그러니까 파견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파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불법 파견이 예, 그러니까 되는 불법 거죠. 파견이니까 정규적으로 고용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법원이 잇따라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불법 파견하냐. 웬만한 사업장들이 다 꼼수고 불법이다. 자기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들 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도급은 일을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냥 물량을 그냥 넘겨서 그냥 납품만 받는 형식인 거예요, 사실상. 한마디로 지각하면은 도로공사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혼내고 벌칙도 주고. 근데 도급은 뭐냐 몰라요. 그냥 우리는 납품만 받으면 내일은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그럼 1,000만 원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고용 책임을 지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일종의 이제 용역을 준 거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도급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옛날처럼 자기 일은 다 시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시켜 먹은 거고 그리고 돈을 번 겁니다. 그래놓고는 또 자기 노동자는 아니라고 우긴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최근에 잇따라서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요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자회사로 안 가고 이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노동자가 1,5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300여 명이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처음에 거예요? 그때 2013년도 소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렇게 해고가 당할지 또 자회사 방식으로 이렇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더더욱이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노동 존중을 표방했고 실제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상당히 해결됐잖아요. 노동 이슈에서도.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건데 정치인 출신인 도로공사 사장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회사 방식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회사 방식도 노동자와 협의해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자회사로라도 가겠다. 너무 불안했으니 그동안 영역업체 횡포가 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원래 이분들 직원이었고 불법 파견이었기 때문에 1, 2심 판결이 있었으면 도로공사에서 사실 그때 그냥 정기적으로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 입장은 다시 소송해라. 이분들 소송 또 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 그래요? 1,000여 명한테. 그래야 이제 이런 식의 지금까지. 근데 모르겠죠. 이제 오늘 내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나머지 분들이 소송도 내놨어요. 내놨는데 또 이 한참 걸릴 거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뢰하고 힘들게 평생 안 해본 소송 사실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피곤한 힘든 과정이거든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게 내몰 게 아니라 이 대법원의 이 판결 취지, 1, 2심 판결 취지를 보면 자기들이 업무를 지시했고 종속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 어디서 외부에서 파견 형태든 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 파견일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최근에 어쨌든 노동 존중 노동 보호를 일관되게 확장해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뭐 하이패스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보다 뭐 더 자동화된 뭐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인 수납 시스템으로 가는 그렇게 거죠. 가면은 이 도로공사는 이 1,500여 명의 이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을 해갖고 그러면 도대체 할 일이 없어질 네가 어떻게 이건 약간 딜레마인데. 김경래 의원님 너무 날카로우세요. 전 그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늘 받고 댓글에도 항상 비판이 있어요. 지적이 있어요. 아니, 타당한 지적이세요. 실제 무인화로 가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1,500여 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 수납 업무를 10년에서 30년 사이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연배가 어려서 40대, 50대 정년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사람을 안 뽑을 거 아닙니까? 네. 자동으로 사람을 안 뽑을 거고, 그다음에 곧 있으면 다 이제 정년퇴직이 시작되시니까 예.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어차피 분들이. 예. 근데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면 무인 수납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을 감소해야 될 텐데 네. 자연 안 뽑고 퇴사하고 네. 계속 자연 감소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업무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전국 네. 고속도로 다 관리하고 톨게이트도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업종 전환도 하겠다는 거거든. 업무 전환도.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분들도 요금 수납 업무가 우리 천직이었지만 일뭐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비록 예. 젊은 사원의 예. 경우. 또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일은 좀 해달라 그러면 노동조합 상의해서 없는 업무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옮길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 지적은 타당한 지적 맞습니다. 일부 청취자들께서 예. 해주신 지적인데 생각처럼 그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꽤 되셔서 우르르 이제 퇴임하는 연령이 다가오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명예롭고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을 도로공사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정규직으로 처음에 뽑았고. 예. 그리고 정말 어쨌든 국가와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톨게이트에서. 예. 거기도 굉장히 감정노동이어가지고요. 그 돈 잠깐 내는 사이에 요구하는 사람, 밥 마르는 사람, 심지어 알겠습니다. 알몸 예. 보여주는 사람, 별놈이 다 있대요. 별사람 다 있대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실제로 제가 이 노동자들을 네. 만나서 증언을 들으면서 제가 농성장도 갔고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에서 일해 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도로공사 요금 수납으로 퇴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건 너무나 지극한 정당한 요구고 대법원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기업 편 많이 예. 들어줘, 사용자 편.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했다. 자기 회사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용역이라는 알겠습니다. 이유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지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자르는 게 제일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직업 교육도 하고 업무 전환도 예, 해보고 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예. 좀 세우고 예.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오랜만에 뭐랄까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싱글벙글하고 나온 겁니다. 어제 대법원 그래요? 판결 2개는 국민적 상식이나 예. 사회정의 실현, 사법정의 실현, 그다음에 노동 존중 이것과 다 부합한 판결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